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구조도의 윤정도입니다. 6월 들어서도 국내 증시가 조금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도 긍정적으로 잘 마감됐는데요. 오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국 증시는요, 4월 26일 이후부터 5월 20일까지 실질적으로는 기업 실적 때문에 조정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5월 20일부터 해서는 얼마요? 10% 반등 이후에 S&P 500 지수 또 나스닥 지수 거기서부터 눌려내려온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장을 앞두고 혼조세가 있었던 국내 증시 화요일부터는 불꽃랠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종목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이 시간 50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첫 부분에 히든 종목 보여드리고요. 50분 동안 여러분들 종목 전략 잡아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앞으로는요, 윤정도만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지금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언짢아 하시고 또 서운해 하시고 또 역정을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시가총액 최상위에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만 글로벌 증시 또 국내 증시의 흐름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버거운 수준은 아닙니다. 특히 하이닉스 기준에서 지난해 10월 저점 찍고 그리고 나서 50% 반등이 나왔어요. 95,500원에서부터 13만 원대. 그 추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밀려 내려갔죠. 결론적으로 지금 다시 10만 1,500원까지 공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요, 11만 원 공방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6위까지 올라온 LG화학 어때요? 뭐 물적 분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달에 시가총액 9위에서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4월 26일 날 미국에서 테슬라가 트위터의 인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12%의 급락. 27일 날, 4월 27일 날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주들 폭락을 했죠. 윤정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트위터에 대한 문제다. 그렇다면은 LG화학 45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그 흐름 다 잡아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지난 목요일에 장중 60만 원을 찍습니다. 40만 원대 중반, 45만 원대에서 60만 원, 대략 한 15만 원 가까이. 어떻게 된 거예요? 30%, 32%의 강력한 시세. 얼마 만에? 한 달 만에. 그렇게 해서 시가총액 6위 LG화학이 한 달 만에 32%의 변동성 윗방향으로 나와주고 거기에 기아가 시가총액 10위죠. 자동차 업종군들 최근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3월 저점에서부터 얼마? 28%의 강세. 차분히 잘 생각해 보세요. 차분히 잘. 시가총액 극대형주 상위 10위 안에 들어온 종목에서 10위 또 8위 현대차, 10위 기아, 8위 현대차, 6위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의 흐름 어려웠다고요? 거짓말쟁이들. 그렇다면 당장 화요일 날 여러분들 또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종목, 그 종목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종목 상담 지금 전화 바로 주세요. 종목 상담 전화 바로 주시기 전에 제가 히든 종목
화요일 날 당장 들여다보셔야 할 때. LG화학처럼 초등학생도 다 아는 종목.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32% 등락이 그냥 한 달 만에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PER이나 PBR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PER이라는 거는 주가 수익 배율. 얼마큼 벌었느냐. 다시 얘기해서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주식을 전부 다 사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순이익 부분이 만약에 지금 전부 다 샀을 때 100만 원이라고 친다면요. 순이익이 지금 대략 1년에 10만 원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이면 이 회사 통째로 산 거에 대해서 뭐 원금을 다 뽑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흐름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평균 부분이 PER이 12배 수준, 그 12배 수준인데 지금 현재 10배니까 그렇게 고평가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LG화학 32%, LG화학의 32%의 수익 범위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 만에 32%. 그 LG화학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순이익이 2조 6천억씩 나와요. 내년에는 3조를 넘깁니다. LG화학이.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시가총액 41조 넘기는 시가총액을 타당성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지분 81.84%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자기 자체의 실적만 가지고도 시장 12배 PER 대비 낮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지주회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PBR입니다. PBR은 뭐냐면 자산가치 또 청산가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10,000원짜리다.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0.91배. 저평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평가다?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적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작년 6천억 순이익 대비 올해는 5,500억 순이익으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 내년 전망치가 어때요? 내년 전망치는 8,600억. 5,500억 대비 3,000억 이상 증가, 50% 이상 증가. 그럼 주가 수준에 있어서도 그 수준의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종목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차트도 한번 놓고 보셔야 되겠죠. 차트 보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요거 검색만 하시면 이 종목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야 되고 뭐 노란톡에서 장중에 24시간 내내 대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종목을 지금 오픈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온라인상에서 교육 잡아드릴 때 그때 종목명도 함께 오픈해드리고 조금 이따 보여드릴 차트, 단기적인 대응 기준도 잡아드릴 겁니다. 이 업체의 경우는 아마도 포털 사이트에 그냥 몇 단어만 넣어도 나올 거예요, 바로. 미국의 스타트업 노보룸이라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공동 투자를 하겠다. 지금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하면서 이산화탄소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만 가장 중요한 단어 어떤 거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 자, 미국은요 나뉘어져 있어요. 민주당과 공화당 딱 나뉘어져 있죠. 민주당의 진보, 공화당의 보수. 그럼 공화당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뭐가 있어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렇죠. 이라크전, 걸프전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방산업체 그리고 전통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쪽에서 받아와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또 바이든 대통령 딱 들어서자마자 뭐를 해요? 환경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가 아닌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해서 탄소 배출권 뭐 이거 지금 막 난리 났잖아요. 그 이전에도 똑같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때 교토 오정서 발의. 부시 대통령 들어서자마자 파기. 마찬가지예요. 오바마 대통령 때 파리 기후 협약. 그거 바로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파기. 서로 정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책이 엇갈리는 과정 속에서 이 업체의 경우는 결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또 기후 변화 대응 기술에
투자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의 자체적인 실적은 화학 분야에서, 그리고 자회사 개념의 또 다른 사업 부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이런 흐름이 나와요. 이거 단순합니다. 윤정두가 오늘 여러분들 종목 전부 진단을 해드릴 때 이동평균선은 가급적이면 안 볼 거예요. 이동평균선 안 보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두 가지 색깔의 선이 있습니다. 밑에. 근데 요 소나 모멘텀 차트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동평균선 대신에 응용지표. 그 응용지표를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파란 색깔로 표시해드린 부분은 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음봉의 조정.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밑에 파란 색깔 선에서, 초록 색깔 선에서 이미 소나 모멘텀 차트에서 하락의 신호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중립적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소나 모멘텀 차트가 강세를 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직 시그널로 얘기를 할게요. 매직 시그널이 강세를 띠는데 거래 대금이 없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두 번째 칸입니다. 초록 색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럴 때에는 우리가 중립으로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에서 빨간 색깔 나올 때, 그리고 파란 색깔. 요 기준이에요. 결론은. 지금 현재 기준 어때요? 굉장히 강력한 우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꺾인 부분, 크로스 부분, 영선 윗부분. 거기에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빨간색 적산병이 탕탕탕 하고 나와 있어요. 요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미흡해요. 또 한 가지를 놓고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차트인데 검은 색깔 선이 있죠. 검은 색깔 선이 뭐예요? 종합주가지수의 종가선 차트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주봉 차트예요. 주간 단위의 차트. 3주 연속 초강세를 띄었습니다. 시장이 꺾여져 돌려질 때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러한 업종, 그리고 그러한 테마, 그러한 섹터로 부각이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요 흐름 속에서 마지막 체크하실 거는 요거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 게 이동평균선,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는 이동평균선 대비해서 응용지표를 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캔들 기준에서의 흐름을 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캔들 기준에서 보시면 이 종목이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하단 부분에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변형형에서 빨간 색깔 하단에 꼬리가 달려 있으면 몸통으로 인식을 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상승 장악형의 기준이 되는 거고,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반전형 캔들, 4대 천원 캔들,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4가지 패턴만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일컬어지는 별 3개짜리. 그 별 3개짜리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 3번째 캔들이 떠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중에서 보시면은 와, 이러한 캔들 나 맨날 봤어요. 누구나 방송 다 갖고 나와요. 인터넷 뒤지면 나와요. 요 모양새는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흔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거를 윤정두가 정형화를 해놨고, 맨 위에 첫 번째 있는 거는 5에서 10거래일 이상 추세 하락이 지속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5일에서 10일 빠졌는데 그럼 당연히 반등 나오겠지. 그 개념이 아니라, 반등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강한 탄력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이상 하락해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대 천원 캔들.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4가지 패턴만 딱 나오면 엄청나게 강해진다. 그건 누구 얘기예요? 윤정두 얘기가 아니라 300년 된 캔들에 대한 신뢰도를 별 하나, 둘, 3개로 나누었을 때 별 3개짜리는 총 7개뿐이 없다. 그 중에 4개의 패턴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5에서 10거래일 이상이라는 이 전제 조건이 시중에 지금 없는 내용인데 윤정두가 35년 주식하면서 설정을 해놓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5에서 10거래일이 아니라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거냐면 짧게만 해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해드릴 거예요. 5에서 10거래일,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변동성, 상한가 변동성의 기준이 30%로 바뀐 게 2015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6월 이전에는 5에서 10거래일 동안에 추세적인 부분의 하락. 두 번째는요,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됐을 때 그때는 3에서 5거래일의 기준. 세 번째 1에서 3거래일은요. 1에서 3거래일은 2020년 3월 이후에 재난지원금 등 그 유동성이 풀린 이후에 하루 거래 대금이 5조 미만에서 얼마요? 44조 4천억까지 올라온 그 흐름. 그 흐름에서는 1에서 3거래일만 봐도 된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그래요. 결론은 1에서 3, 3에서 5, 5에서 10 그것이 단기, 중기, 장기의 공략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그런 기준점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드린 변동성. 평상시의 캔들의 크기 대비 1.5배에서 3배. 지금 이런 내용 적으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돼요. QR코드 지금 찍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기초편 도서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그냥 통 크게 15시간짜리 교육 들어간 USB를 종목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께 뿌려드립니다. 선착순 100명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설정 범위가 정해지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범위는 이 상승장악 확인형에서 어디서 편입할까에 대한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도 없어요. 300년 전에 혼마 문해이사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을 때 HTS, MTS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 어디서 편입해라 이런 내용은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이 캔들이라는 거는 80년대 중후반에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적으로 쫙 뿌렸어요. 그 뿌릴 때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없는 내용이죠. 어떤 거? 상승장악형이 뜨면 상승장악형이 확보가 되는 그 시점에서 편입의 기준을 잡으세요라는 내용. 또 되돌릴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내용. 또 차익 실현은요. 추가 편입은요. 그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은 잘 보세요. 변형형에 대해서 안 배우셨지만 음봉의 윗꼬리는 우리가 몸통으로 칩니다. 음봉의 윗꼬리. 그렇게 해서 하락장악형이 뜬 이후에 바로 조정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승장악 확인형이 떴거든요. 별 3개짜리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흐름인데 마지막으로 딱 체크할 거. 이동평균선 캔들 마지막.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박스 자체를 윤정도는 쳐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가슴에 손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데서나 뜬 거, 아무 데서나 막 요거 망치형입니다. 막 그런 채널 나오면 채널 돌려버리세요. 이게 어떻게 망치형이 될 수 있으며 왜 망치형이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려요? 거래량 자체가 5MA, 20MA를 못 넘겨요. 없어요. 거래량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변동성의 크기가 평상시에 캔들의 크기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3배가 나와야 힘의 강도를 느끼고 신뢰도를 가지고 갈 수 있죠. 이거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캔들의 변동성 크기는 나왔다도 거래량이 없잖아. 근데 여기서 흥분해서 장악형이 떴습니다.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쭉 진행되고 여기서도 하락 뭐예요? 상승장악 확인형이 여기 딱 떠져서 좋았긴 했는데 100%는 없잖아요. 결국 시장이 1월 달부터 밀리고 하락 장악 확인형으로 밀리고 내려온 흐름. 결론은요. 쭉 지나가고 나니까 여기서 거래가 터집니다. 가장 최근에 얼마 만에 저기 1월 달에 한번 딱 터진 거래량 이후에 두 번째로 빵빵하게 터지면서 상승 장악 확인형 그 이후의 흐름입니다. 상승 장악형의 경우에 OMA, 20MA 맨 오른쪽 하단 부분 보시면 OMA, 20MA 5개의 캔들의 거래량 그리고 20개 캔들의 평균 거래량을 겨우 넘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은 초록 색깔 선으로 이렇게 초록으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왜? 아직까지는 거래량을 더 확인해야 된다. 아니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데서 뭐 망치 떴어요. 거래량도 없는데 상승장악 확인형 떴어요. 그러니까 낭패를 보잖아요. 명확하게. 하락할 땐 거래량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OMA, 20MA 또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완벽한 거래 대금. 이 거래 대금이 주간 단위로 또 일간 단위로 거래 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흐름에 상승장악 확인형의 흐름에 이 종목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맨 끝부분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으니까 종목 상담 여러분들 거 해드리고요.
맨 끝부분에는 요 설명 드릴 거예요. 어떤 거? 지금 차트를 놓고 보여드린 부분이고 요 부분은요 수급입니다. 요 설명은 조금 이따 또 드릴 거예요. 평균 단가 매집이 얼마큼 됐느냐? 470만 주. 평균 단가는 얼만데?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큼 주가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결론은 지금 이 누적 수급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건데 목표 주가는 얼마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 해드리고 맨 마지막 자락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종목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리 전화들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면은 15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자료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모자라서 종목 진단 못 해드리는 부분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월요일 날 밤을 새서라도 전략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얼마큼 가지고 계시죠? 신택을 샀거든요. 예, 예. 5만 1,000원에 한 20%가 되는데 자꾸 빠지니까 그 겁이 나서 이게 그 네. 앞으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예, 예, 그렇죠. 앞으로 전망치도 그 좋다고들 다들 매니저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샀더니 예, 예. 한 이틀 계속 폭락을 그냥 해버려서 이게 바닥에 한 4만 원대까지 떨어질 건지 아주 겁이 나가지고 한번 전문가님한테 예. 상담받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네네. 혹시 심택 주식에 대한 주식수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알고 계세요, 주식수? 아는데 심택,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것이 예. 뭐 PCB 기판주로 해가지고 금년도 전망에 매우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예, 예. 보니까 처음에 코리아서키트가 좀 떨어지고 예, 예.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대덕전자도 떨어지고 심택은 그저께부터 그렇죠. 연속 예. 이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삼성전기도 떨어지고. 예. 예. 겁이 나가지고서 예.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그냥 이 PCB 종목이 예. 금년에 이거 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기가 나쁘고 예, 예. 잘못되는 건지 아유 좋다고 해서 했더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갑자기 선생님께서 많이 떨어지니까 겁이 나요. 그러시면 투자 성향이 지금 비중이 20%면 적지는 않으신데 예, 요 예. 투자 성향이 심택을 조금 중기적으로 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단기 성향으로 좀 대처하실 겁니까? 중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중기로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기초부터 하나씩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예,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현재가 화면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가 화면 보시면은 이 심택의 주식수가 대략 네. 뭐 한 3,200만 주 정도 돼요. 그 말씀을 예. 드리는 이유는 3,200만 주에 현재가 밀려서 45,000원이면 뭐 계산기 예, 예. 계산하셔도 되고 HTS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시가총액이 예, 지금 예. 얼마냐면 1조 4천억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2,300개 종목에서 1조 원을 넘는 종목은 265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종목 설정은 굉장히 사실은 잘 되신 거예요. 잘 되신 거고 대주주 지분 42%, 뭐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 기준이고 또 외국인도 이번에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10%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도 좋아요. 실적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네. 같이 보면은 지금 그 전화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그대로예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요. 증권사의
이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부분인데 증권사 전망치를 전부 묶어서 놓고 봤을 때 여러 증권사가 전망을 내놓은 걸 묶어서 놓고 봤을 때 PER이 5.45배고요. 그리고 PBR이 3.8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심택이라는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PCB 업체예요. 근데 예전에 그 인쇄회로 기판이라고 그래가지고 라디오에 또 혹은 텔레비에 들어가는 이 기판이 있어요. 이 부품을 다 꽂아 놓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부품이 굉장히 얇아지고 굉장히 작아지고. 근데 심택은 반도체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업황 부분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내년에 대한, 그러니까 12개월치 실적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5.45배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1조 4천억이니까 대략 순이익 기준이 3천억 정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면은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년에 실적 예상치 부분 2023년에 2,850억. 근데 이 부분이 적자에서 흑자로 그리고 1,000억에서 2,300억 원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따져보자고요. 어떤 거냐면 예. PER이 우리가 12배가 평균치인데 이 심택은 5배, 5배 수준이니까 주가가 사실 2배로 올라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이상할 건 없는데 가장 큰 문제 한 가지는 뭐 문제라기보다는 약간의 걸림돌 부분은 요거예요. 첫 번째가 PBR, 자산가치 대비 3.8배에서 움직이고 있다. 지금 10,000원짜리라고 만약에 평가를 하면은 자산가치가 10,000원이면은 38,000원. 그러니까 10,000원이 조금 넘는 자산가치를 갖고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요. 조금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지금 실적 전망치는 다 좋은데 몇 군데서 실적을 전망했느냐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1조 4천억짜리 종목이라서 아무래도 많은 곳에서 전망치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5군데 정도에서 주가의 전망까지.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업황이 이렇게 되니까 주가 전망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5군데 정도에서 내주었는데 이거는 뭐 시가총액 1조 4천억짜리 종목에서는 많다면 많은 거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런데 윤정도가 판단할 때는 5 좀 적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신뢰도를 갖기에는 좀 한 발짝 조금 더 여러분 소중한 자산이니까 한 발짝 조금만 뒤에서 객관적으로 보자. 아, 심택 좋다. IT 지금 요즘 솔직히 다 좋아요. 실적이. 그래서 IT 좋다. 그리고 뭐 실적 전망치도 좋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5군데에서뿐이 전망을 안 했다. 거기에 외국계 메이저가 목요일 날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조금 그 혹평을 내놓으면서 이번에 PCB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캐파가 계속 뭐 증설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정점에 달하는 거 아니냐. 피크아웃. 정점에서 이제 꺾이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이 목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럼 결론은요. 목요일 날 그런 발표가 됐을 때 예전에 하이닉스 기억하시면 돼요. 작년에 8월 달에 대형 외국계사에서 부정적인 보고서 나오고 8월에 폭락 나오고 10월에 바닥을 찍을 때가 지금 심택의 PER 수준이었어요. 6배, 5배.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반도체 디램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그게 바닥이 됐어요. 바닥이 돼서 95,500원에서부터 13만 원대까지 하이닉스가. 그럼 심택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PCB 업체들 뭐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BH 또 삼성전기 그냥 목요일 금요일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근데 무너졌는데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과도하다. 그 첫 번째 기준은 펀더멘탈 대비해서는 과도하다. 다만 이제 PBR이 조금 높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기술적으로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대처할지 그 부분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볼 텐데 요 차트 부분에서는 그 뭐 일봉, 주봉, 월봉이 쭉 있는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한번 보시고 이런 맥락이에요. 어떤 거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 심택이라는 종목은 어차피 개인들이 주축이 돼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뭐 바이오주들처럼 비이성적인 변동성 이런 게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2만 원대에서부터 사실 58,000원, 6만 원 수준까지 한 200% 들어올렸거든요.
그 들어 올렸는데도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그 LG노텍이 120% 들어 올리고도 여전히 저평가, 그리고 여전히 고공행진. 근데 이 심택도 똑같은 흐름인데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수급이 꼬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에 있는 그 빨간 색깔 선이 이게 개인들 누적 수급이에요. 근데 개인들 누적 수급에 550만 주 정도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가져갔어요. 언제? 요 시점에. 쌍끌이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해주고 그리고 매집의 흔적이 남아줬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거 잘 수치상으로 안 보니까 안 보이시죠? 이걸 수치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치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략 이때가 한 5월 경부터 매집이 돼 있는 건데 이렇게 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5월 초부터 누적 수급 보시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량을 빼앗겼을 때가 대략 550만 주. 550만 주면은 작지가 않습니다. 그죠? 550만 주면은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드린 게 3,180만 주짜리니까 550만 주면은 대략 한 17% 되나요? 그러니까 17%면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매집이 된 거예요. 다만 이런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이왕이면 1조가 아닌 5조, 또 5조가 아닌 10조, LG노텍이 지금 9조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일수록 한꺼번에 물량이 나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근데 이렇게 17% 매집을 했다가 지금은 얼마냐면은요, 하루에 100만 주씩 팔아버렸어요. 최근에. 그렇게 되면서 개인들이 310만 주라도 갖고 있었어요. 310만 주는 10%니까. 그리고 평균 단가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 단가에 움직이고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틀 동안에 그게 가지고 있던 쪽에 차익 실현이 될지 아니면 공매도 일지는 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화요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요. 근데 결론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뺏긴 게 170만 주. 한 6%뿐이 안 남았어요. 17%에서 6%. 그러니까 윤정두가 아무리 저평가라고 얘기해도 또 증권사 5군데가 아무리 저평가라고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사줘야 올라가는데 이거는 개인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일단 IT 쪽은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다. 그럼 다시금 선생님께서 딱 보실 때도 어떻게 돼야 돼요? 물량이, 이건 이제 순매수로 볼게요. 하루에 100만 주면 3% 수준이거든요. 그럼 사실은 쏘나기는 좀 피하셨어야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성향이시라면 저렇게 물량을 외국인 기관이 쏟아붓고 3%씩 팔아버렸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단 어찌됐건 그 템포는 놓치셨고, 그리고 PCB의 어찌됐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가 목요일 날 많이 무너졌어요. 삼성전기도. 그랬다가 금요일 날은 그나마 하방을 좀 잡아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심택의 경우는 이게 뭐 땅 파서 계속 팔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 기관도.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도가 나온 거라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하방을 자꾸 돌릴 수 있다. 그 부분을 다시 차트로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중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으니까 심택의 경우는 가져가시는 쪽을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펀드멘탈이나 그리고 그러니까 실적 부분이나 이 외국인들 선호, 기관들 선호 부분이 뚜렷한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슈가 불거져서 심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PCB 업황 자체가 다 추락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과도하다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노선이 어딜까, 그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소형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형주는 뭐 어떤 실적이나 펀드멘탈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냥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만. 근데 심택이나 이런 대형주급에 대해서는 실적을 따지고 실적 대비 과도하게 밀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PER이 아까 보실 때 5배 수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조금씩 밀린다 해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만 꼭 놓고 보신다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지고 가는 선, 요 정도 선이 4만 원 등락 범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4만 5천 원인데 빠르게 잘라내서 뭐 4만 원에 다시 잡고, 그거는 반대를 하고요. 어차피 중기적으로
가져가실 기준이라면 에이, 그래 4만 원 선은 지켜질 수 있구나. 여기서 10%가 더 밀리면 그럼 시가총액도 얼마요? 1조 2천억 원대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PER이 5배가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메이저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막연하게 뭐 선을 보고 여기선 들어올 거야. 아니, 전화해봤어요? 외국인 기관한테 우리가 전화해서 여기서 살 거냐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선생님 예. 뭐 좀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예. 신택을 예, 한 5만 2천 원대 매수를 해가지고서 예, 예. 엊그저께 그 한 떨어질 적에 4만 8천 원대에도 매수를 했고 아, 예, 예. 그다음에 또 어제도 저 4만 5천 몇백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서 예. 프로 저기 비중도 좀 늘렸고 예. 매수가도 조금 낮춰놓긴 했는데 그 비중이 20%이시라는 거죠? 예, 20%인데 지금은 20%도 조금 넘어요 이제는. 그래서 예.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는 이거를 금년도 한 하반기 정도 3, 4분기, 4, 4분기까지 보고 있는데 예. 그때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은지 그거를 여쭤보고 목표가와 아니면 손절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인 매수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때에는 네. 항상 이렇게 기준을 잡으세요. 대형주의 경우에는 5거래일 평균과 20거래일의 평균. 이거 보시면 거래량이 있고 요 빨간 색깔, 초록 색깔 이 선이 어느 HTS에나 다 나와 있어요. 네. 그 거래량 부분을 넘기고 양봉인 날. 그냥 떨어져 내려오는데 떨어지는 칼날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네, 없을 때는 추격 매수도 부담스럽고 밀려 내려올 때 저점 매수도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원활해지면 매매가 원활해지시면은 그러면 이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 대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최소 범위는 지금 거래가 터지고 음봉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 거래가 터지고. 근데 소형주는 이게 큰 의미가 없는데 대형주 기준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중형주급으로 부르거든요. 중형주 기준에서 이 거래가 터졌을 때 보신 것처럼 하루에 100만 주, 30만 주 팔았단 말이에요. 130만 주 팔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이 대사주지 않는 한 움직일까요? 못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막연히 사는 게 아니에요. 중기적인 관점이시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실적을 보고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지금처럼 네. 계속 막 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때는 손을 딱 묶어두세요. 예, 진짜로. 딱 멈춰두시고 이 거래가 예를 들면 앞전의 흐름에서 이런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 나올 때 실패가 되더라도 양봉이 나올 때 그럴 때 들어가서 나머지 추세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편한 게 장중에 외국인 기관을 보시지 마시고 장 끝나고 외국인 기관을 보십시오. 장 끝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오는 날 그때 조금 편입을 하시고 그 바닥은 제가 아까 뭐 4만 원 선까지도 밀린다는 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이시니까 좀 열어두셔야 된다는 말씀드린 거고 위로는 가격 반발력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뭐 계속 열려 있죠. 그 실적 기준으로 놓고 잡는다면은 5만 8천 원을 넘겨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넘길 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사주지 않고 거래량도 없이 가격 반발력만 나온다면은 5만 2천 원 정도 수준 거길 넘길 때 비중을 조금 줄여놓으세요. 이번에 더 사신 부분은 조금 줄여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QR코드 찍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뭐 월요일날 저녁에 9시부터 밤을 새서라도 또 추가적으로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한 종목 끝났는데 벌써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뭐 마무리 시간까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정도의 특징은 지금 아마 이제 전화 주신 분들이 꽤 계실 거고 그리고 노란톡에 지금 들어오셔서 카톡방에도 노란톡방에도 이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약속을 하나 드립니다. 제가 직접적인 상담이라는 거 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노란톡에 월요일 날 저녁 9시에 여러분들께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공개 방송을 또 할 거예요. 그때 밤을 새서라도 지금 심택 이런 종목처럼 아주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 연결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방송을 못 하신 분들도 전화 주신 분들께는 15시간짜리 윤정두 강의 USB를 우편으로 바로 보내드리고, 그다음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도서,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 주린이 편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예. 잠시 쉬었다가 그럼 바로 또 종목 진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시간 조정을 좀 못 해드렸어요. 근데 전화 연결되신 분들 어렵게 연결되셨는데 어쩌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알려드려야죠. 일단은 뭐 오늘은 또 생각과는 다르게, 욕심과는 다르게 또 한 종목 심택으로 마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상 추가 전화 연결을 못할 것 같고, 지금 전화 주신 모든 분들께는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두의 교육 동영상 15시간짜리 그 동영상을 전화 주신 분들, 모든 전화 주신 분들께는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셔야죠. QR코드 좀 찍고 들어오시면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화요일장인 당장 들여다보셔야죠. LG화학처럼 말씀드렸잖아요. LG화학처럼 여러분들 계좌 한 달 만에 LG화학 얼마 올랐습니까? 32% 빵빵하게 올려줄 그런 LG화학처럼의 종목이 있어야만 나머지 3연속 상한가 가는 노터스라든가, 또 지난주에 휴림노봇 난리 났었죠. 휴림노봇이라든가, 또 OCI라든가 이런 종목에서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종목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첫 화면부터 다시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심택을 보면서도 이 PER을 말씀드렸어요. 그럼 심택과 이 종목의 차이는 뭘까요? 이 종목은 PER이 심택보다 높습니다. 시장 평균이 12배고 심택은 5배, 6배가 안 되죠. 그럼 심택은 PER만 따졌을 때 2배 정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고, 이 종목은 20%뿐이 못 올라가네. 20%가 작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엄청난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LG화학처럼,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이 81.84%잖아요. 그 가치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영위하고 있는 화학 분야의 사업이 있고, 그리고 자회사의 또 실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이제 어떤 종목이라는 거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산가치 부분은 심택 부분이 자산가치가 2.8배 뭐 그 이상이잖아요. 이쪽은요. 0.91배. 굉장히 자기 자산가치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펀더멘털 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이런 내용, 이슈를 바탕으로, 이슈고 또 뭐예요? 미국 정부의 정책이죠.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는 글로벌 시장의 정책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그런 내용의 사업을 이미 영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한 사업 분야를 넓혀가고 있고, 뭐 시가총액은 대단합니다. 대형주예요. 대형주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벌써 3주 연속 초강세를 짰는데, 이게 많이 올라온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대바닥권이라는 거예요. 그 대바닥의 확인은 거래량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거래량이 5MA, 20MA 이상의 초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거는 2022년 저기 보시면 1월, 그리고 저기 앞전에 2021년 10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윗방향의 추세로 움직인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가 인식이 되고, 여기서부터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가 인식이 되고 움직임이 나온 상태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지수가 돌려질 때 함께 움직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캔들 설명드렸죠. 이 캔들 도서 자료를 받으시라는 얘기. 캔들 도서 자료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그리고 동영상 15시간 동영상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 다음 주에 종목도 진단을 해드릴 거고 월요일 날 야간 교육에서 또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당연히 내일장 공략주 들여다보셔야 되겠죠. 매집은요. 규모가 477만 주 매집이 됐는데 주식수가 몇 주냐면 1억 9,100만 주. 1억 9,100만 주짜리에 477만 주. 그냥 주식 수만. 와 470만 주 매집해서 이러면 안 돼요. 얼마큼 더 많은 매집이 돼 있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2.5%에 육박하는. 금액 기준으로도 뭐 상상을 초월하죠. 결론적으로 매수 평균 단가가 36,000원이다. 지금 현재가는요. 4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36,000원 대비해서 2.5% 수준의 매집이기 때문에 30%를 들어 올려놔야 된다. 그럼 그 목표 주가가 얼마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평균 4만 5천 원에서 5만 원 수준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12%에서 얼마요? 25%까지. 12%에서 25% 수익률이 이 대형주에서 내 계좌로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범위엔 노터스가 됐던 그 다음 범위에 휴림 로봇이 됐던 그 종목군들 노란톡에 들어와만 계시면 장중 내내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잖아요. 지금 노란톡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약속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개장 전에 오늘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 오픈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어떠한 결과를 내주는지 노터스 같은 종목, 휴림로봇 같은 종목 전부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그 종목군에서 폭발적인 시세 특히 LG화학 또 이 종목은 지금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선배분들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이 종목의 흐름을 이미 먼저 보시고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저 상단 부분까지 그리고 그 상단 부분의 수급은요. 이렇게 설정돼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 바닥의 수급이 고점을 향해서 찍어준 부분이 저 상단 최상단 부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급은 개인들 누적 수급이거든요. 더 많이 뺏겨 있는데 주가는 밑에 내려와 있다. 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약세를 띄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야, 그렇다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7조, 8조. 응? 1억 9,100만 주짜리에 4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8조 수준이잖아요. 8조 수준의 이런 종목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딱 채워놓으시고 LG화학처럼, LG화학도 늦지 않았습니다. LG화학처럼 한 달 만에 32%의 내 계좌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리고 나서 변동성 종목. 그 변동성 종목이 형성이 되어준다면 어떻게? 노터스, 또 휴림노버. 어마어마했죠. 거기다 위메이드 눌려 있었지만은 위메이드 맥스의 23일, 25일 상한가까지. 자, 다음 주에는요. 이 히든 종목도 오픈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약속드린 것처럼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개장 전에 오늘장 공략주 다 들여다본다 그랬잖아요. 개장 전에 오늘장 공략주까지 매일매일 오픈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구조대의 윤정두였습니다. 저는요, 지금 열심히 달려가서 오늘 오프라인에서 2시에 강연에, 서울에서 강연에서 뵙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주식구조대 윤정두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